사는 무겁습니다만 사실은 말씀드린 입장에서 그렇게 무거워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인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하는 것이 주인은 과연 누군가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컸고요. 결국은 협회장을 뽑고 그 다음에 회고를 하시는 이사분들을 선출하는 것들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그런 행사들 혹은 일정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이 회고를 하시는 집행부가 회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거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는 늘상 말씀하시는 관례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관례가 그랬다는 치과계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다 하지만 소독 감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사회적인 여건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왔다 하지만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 사실 당장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이후에도 개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회원들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문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내부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도 모른다. 그냥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라 016 번호도 있고. 그런데 선거와 상관없이라도 기본적으로 핸드폰 번호는 단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라고 법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를 어디에서 수집했는가, 그리고 수집하고 난 후에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았는가, 즉 선거 관련해서 홍보 문자를 보내겠다 이런 사전 동의가 없었으면 이건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이 실정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률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한 저 연합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후보들을 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동의와 상관없이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받았으면 개인 한 명도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200명 이상이, 지금 현재는 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개 질의서를 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건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불거지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수사가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부터 수집되었는가가 우리 손을 떠나서 결국은 수사관 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제가 예전에 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돼서 서명받고 진행했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디서 수집이 됐는가? 1번. 두 번째로는 동의를 받았는가?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과를 받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싶다라는 걸로 똑같이 공개 지시를 받았고 그 당시에 사과문을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이전에 공개 질서, 신문의 광고, 그 다음 번에 이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누군가의 사법 처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동료고 치과의사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관례상으로 생겼던 문제들을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회원들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이 목소리에 현재 대표자로서 당선되신 분은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바로 서기 위한 아주 작은 하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원들이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서야겠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른 정책에서도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에 현재까지 단 한 명 후보 이번이었던 박태근 당선자만 전혀 회신이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님들은 서면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다들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당선 확정을 받으신 분이 과연 우리의 대표라면 회원들이 얘기하는 불법적인 문제 개선하자라고 하는 이 공개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도 다시 한번 아무 답변이 없는 그 한 분을 위해서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기자분들 오시라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쪽의 전반적인 내용 보고입니다. 정보 주체는 문자, 선거 홍보 문자를 받은 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입니다. 정보 주체는 수집 출처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실정법에 나와 있는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를 사용한 후보 2번인 박태근 현직 회장님께 어디로부터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공개질의서는 260명의 서명을 받아서 1차 전달이 됐습니다. 3월 10일 인쇄된 분, 즉 공개질의서와 공개질의서에 서명을 하신 분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명단, 이게 인쇄돼서 밀봉된 채로 후보 개인에게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이 각 후보 개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공개질의서는 기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일한 질의서에 개인들이 서명을 해서 260매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동일한 밑에 개인들이 일일이 서명하는 거. 두 번째는 문서 한 건에 대해서 모두가 이 공개질에 동의한다라고 하고 밑에 개인정보가 붙어있는 명단을 부착하는 게 두 번째 공개질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고요. 서명을 받는 과정 중에서 개인정보와 핸드폰 번호, 면허번호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한다. 동의하시는 분은 서명하십시오. 라고 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공개 질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 질의 대상인 각 후보 4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후보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서명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문서에 서명을 했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확인하는 전화를 했고요. 그 전화를 녹취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본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후보 개인에게 전달된 260명의 개인정보를 이번 후보는 외부로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회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은 내 개인정보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공개적으로 전 회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도 묻고 싶습니다. 협회장 후보이자 선거 당시 회장인 현직 회장 박태근님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선거를 위해서 제공한 바가 있는가? 이 질문은 지난번 제가 불법 문자에 관련된 동일한 서명 절차에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동일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는 첫 번째 여쭤드린 자료 수집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밝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체가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부터는 제외될 것인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문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회신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직 협회장 당선자는 회원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정법 위반에 관련돼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0일까지 치과에 계신 기자분들 최소 5분 이상이 참여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 3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형사 고발 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공지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과 반성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수차례 거부한 것은 법적 처리 과정에서 증거가 돼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사정 고지해드립니다. 저희는 치과계가 올바로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정도가 작건 크건 간에 불법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배들에게 이러한 모습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대물림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장은 회원들의 대표로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회원이 협회의 주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고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외부 수사기관의 칼날이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외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 외부에 모두 다 노출될 것이라는 게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매우 두렵고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회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연달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과정 중에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요. 그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입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네 분의 후보님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거하면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신문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번 공개기자회견에 언급된 세미나 비즈는 서울 아 03748의 등록번호를 가진 언론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동법 2조 2항에 의거해서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미나 비즈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해당 법률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고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각 후보 캠프에 배포된
대가성 기사 작성이 명시된 견적서는 아마도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위법의 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입니다. 여기는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명 혹은 비실명으로 모두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동법 14조에 의거해서 조사, 감사, 수사가 진행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된 실정법 위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3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세미나비즈는 이용하고 있는 메일링 시스템 앤디소프트라는 회사의 메일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앤디소프트의 메일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문사 독자 이메일로 박태근 후보의 홍보 이메일을 3월 5일과 3월 6일에 대량 발송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유 중 과반수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이 당선인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다. 당선인이 세미나비즈와 대가성 거래를 하고 세미나비즈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이 신청은 부결이 됐지만 과반수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이 다음과 같이 대가성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공문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와 같이 제1, 2 이의신청 중 75와 관련된 항목, 제2의 이의신청 중 세미나비즈와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선관위는 당선인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을 확인하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사실에 의거해서 세미나비즈는 실정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4월 20일 당국에 신고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 및 기타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 추가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치과계에서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에서 기자분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발표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린 4분의 후보들에게 세미나비즈의 대가성 기사에 관련된 견적서 수령 여부와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관련돼서 답변을 요구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법 문자에 관련돼서 이 부분의 인정과 보내신 분들입니다. 인정과 재발 방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최시원 후보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회신 주신 것은 짧게 실정법을 위반한 후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번에 불법 문자를 발송한 것은 불법 행위가 분명히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이 인정은 최치원 후보님이 문자를 발송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불법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셨던 거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2번과 3번 후보가 불법 문자 발송한 것으로 회원들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최치원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번에 견적서를 받은 바가 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았으나 이거에 관련해서 반응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여기까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재원 후보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셨는데 서면으로서 저에게 답변을 대신 주셨습니다. 서면은 저희 박원영 원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 중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임의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나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이 치과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월 13일 본 기호 3번 캠프의 선거운동원에게 접근한 치과계 전문지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로부터 지난 2021년 회장 보궐선거 당시 박태근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본인의 홍보물 26페이지와 총액 1,496만 원 부가세 포함과 당선 시 20%의 인센티브가 명시된 제한 견적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인 제한이었기에 즉시 무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에게 뒷돈을 주고 기사를 거래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치과계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에 최선의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4번으로 선거 참여하셨던 김인경 후보님께서 참석하셔서 김인경 후보님의 말씀은 직접 육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경입니다. 일단 저희 4번 캠프에서는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5번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만약 문자가 발송되면 그 5번에서 한 번 그 해당 횟수만큼 차감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미나비즈에 관해서는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가 저희 캠프 이제 사무장에게 1,몇백만 원과 20% 인센티브에 관한 아주 2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줘서 저희는 그게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였고, 거기 내용에는 전 22대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시킨 바 있다 하는 홍보의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쪽 응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제안서가 맞는지조차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바쁘신 중이나 다들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을 좀 듣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다라고 요청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오고 가는 루머 같은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규명은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서면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직접 참석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료신문 이현정 기자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기자들은 사실 멤버가 되게 신선하고 이제 기자회견 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변화라고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또다시 선거 관련 불복 움직임이야 이런 정도로 약간 피로감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목소리들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주장들이 예전과 다른 것이라면 어떤 다른 점이거나 혹은 지금 이렇게 칼을 빼든 이유 이런 걸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을 좀 호소하고 싶으신지. 한편으로 보면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용어를 조금 편하게 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인간이 언젠간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자분들 중에도 꽤 있으실 거고 또 치과의사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쓰는 말로 저건 뭔 또 듣보잡이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연합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후에 실정법 위반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당선되신 분이 법률 위반으로 해서 대의원회의에서 실정법 위반인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대의원분들이 하실 일이고 저희가 바로잡아야 될 건 이후의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번에 작건 크건 간에 회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회원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엮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와 연관되신 분들이 엮어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원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이 단체 이름처럼 치과계에 좀 정의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기 기자회견 오면서 어느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이핑도 되고 있고 녹취도 되고 있으니까 말 조심을 좀 해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성격상 그런 사람은 못 되고 이게 기사화가 될지 아니면 듣고 넘어가실지는 아마 기자분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벌방지 약속하신 장재환 대표님이 장재환 부회장님이실 때 그때 비급여 투쟁본부 이런 이름으로 불법 문자를 발송하신 적이 있고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공개 질의를 했고 그리고 몇 번의 미팅을 했고 이 과정 중에 현직 회장인 박태근 회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나눈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불법이다. 이러면 안 되겠다. 치과계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후의 선거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공정하게 잘 선거가 진행돼야지. 본인도 보궐선거 치르는 과정 중에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그 말을 완벽하게 뒤집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예전에도 제가 했던 일들은 페이스북에 써 있습니다. 이상훈 회장님이 회장했을 때 글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일들.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형사고발이라는 가장 강수까지 두고 있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될지 아니면 덮어두실지는 기자님들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태근 회장님이 저에게 장재환 부회장님을 형사고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바로 잡아보자라는 게 한쪽이었었고 저도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는 동료 치과의사를 형사고발하자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이런 것이 불법이라는 걸 좀 알게 되면 좋겠고 그리고 회무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거다. 나는 절대로 누군가를 대외적으로 형사고발하지 않겠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형사고발이 되는 순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협회가 그런 모습으로 일간지에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완곡하게 여러 차례 안 하겠다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게 된 어떻게 보면 발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말씀드린 대로 결과와는 저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습니다.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치과신문 신문하고 예. 일단 사안이 두 가지라 두 가지 지금 네.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밝혀지면 일단은 그 현재 단서님께서만 답변 안 하셨고 만약 답변하셔서 인정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제가 이제 약속을 하면은 이제 뭐 형사고발이라는 건 안 하고 내부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매번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이제 그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물론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어떤 그 문자는 뭐 있지만 이제 선거를 치르는 이제 후보자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제한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그 대안을 어떻게 좀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하고 만약에 인정하시고 약속하신다면 이제 고발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4월 20일까지로 시한을 잡으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미나 비즈 관련된 질문은 지금 아까 밝히신 것처럼 선관위에서도 이제 그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위법상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럼 4월 20일 날 세미나 비즈를 이제 고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당선인 대상 이해 당사자들도 같이 고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미나 비즈만 고발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봤을 때는 세미나 비즈는 고발의 대상입니다. 금품을 수수했는가에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은 아마도 세미나 비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선 그 선거인 명부라든가 그다음에 선거 운동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그 장재현 부회장님의 불법 문자 건에 관련돼서 박태근 전 회장님 그리고 현직 회장님 전 회장일 때 말씀을 나눈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후에 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면 선거인 명부를 공정하게 각 후보 캠프에 배포하고 대신 그 후보 캠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선거 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대신 배포 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선거인들에게 선거권을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캠프로부터의 홍보 문자를 받길 원하느냐에 관련된 동의를 먼저 받고 동의하신 분들의 명단에 한해서는 선거 캠프와 공유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겠다. 중요한 거는 불법적인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멘트가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았던 멘트라고 기억을 되살리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이라는 날짜와 그 다음번에 공개사과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안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3월 초부터 현재까지 근 한 달 정도를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을 검토하고 그 다음번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과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면 듣보잡이고 저도 동네에서 치과 원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밤에 앉아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다못해 뭐라도 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이 나봐야 뭐 저한테 도움될 거는 솔직히 없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는 건 내일이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날짜를 4월 20일로 정한 거는 오늘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 그냥 그런 막연한 날짜였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시면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동일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걱정이 되는 건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현직 회장을 우리의 회장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는 대의원들의 윤리의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다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의와 윤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판단은 대의원분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은 뭐 선거관리 명부 가지고 지금 선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5회로 지금 제한을 한 문자 횟수를 뭐 10번에서 20번으로 확 늘려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명단이라는 게 퍼지면은 다시 회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20번 정도까지 확 허가를 해주고 합법적인 내에서 이제 명확하게 룰을 좀 해주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좀 모자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김철수 회장님도 출마하셨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직 회장이 출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으면은 이번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선관위에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금권 선거, 무슨 선거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이 정도 이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장이 되느냐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그거조차 안 지키는 사람이 현직 회장으로서 제대로 선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가지고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가 이번에 선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뭐 이런 저런 투표했던 거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협회 임원이건 선관위 위원이건 간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자기 재산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는 지금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더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죠. 덴탈스테이 박원신인데요. 오늘 다른 후보 쪽에서는 나오지를 않으셨는데 연합회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나 향후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또 의견 차이는 혹시라도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네 분 후보에게 요청드린 사항은 세미나 비즈에서 대가성 기사에 관련된 견적서를 수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문자가 선거 기간 중에 배포된 사실, 이거는 두 분한테만 여쭤봤습니다. 2번과 3번에게요. 증거 수집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인 장기현 의원님은 인정을 했고 재벌광들이 약속하시는 서신을 주셨고요. 이후에 형사 고발 조치가 일어나거나 세미나 비즈에 관련돼서 형사적인 법적인 절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후보님들의 동의라든가 의견을 받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천천히 격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원래 톤도 좀 하이톤이고 말도 되게 빠른데 오늘은 참 슬픕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스스로 이런 잘못되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마음이 영편치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더 깔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 주실 계시면 참석하신 분 중에 말씀 주실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주셔도 기자분이 아니어도 질문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는데 혹시 네. 선거 기간 중에 서치에 감사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이의 신청 말씀 주신 현직 회장으로서의 선거 기간 중에 적절치 못한 행위, 그다음에 이게 아마 서치 감사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고라는 과정은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실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단법인 내부의 업무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있어서는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구속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그동안에 협회 회원으로서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는 언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규명의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다 제외하고 실정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되게 슬퍼요라고 말씀드린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하는 치과의사의 대표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무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자체적으로 잘 정화되고 윤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외부의 실정법을 끌고 들어오게 됐을까라고 하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치과신문 편집인으로서 캠프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서치 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약간 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를 저희가 서치에서 비급여 헌법소원을 했었고 그리고 치과계에서 1인 1개소법을 했었고 한 거는 전부 다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저항을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왜 서치가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당시엔 임원이었고 지금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서울지부에서 그렇게 미온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가 않고 당시 지금 여기 계신 4번 캠프에서 이렇게 미온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협회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사항을 그것도 회원에 대한 징계의 의견이 담긴 사항을 왜 어떻게 그런 조사위원회 같이 무슨 감사위원회라는 근거도 없는 단체에서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 근거가 얼마 전에 또 보고사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게 보고사항으로 채택될 사항입니까? 도의사항이지. 표결을 해가지고 넘겨야 될 사항입니다. 협회 이사회에서. 근데 그것도 그냥 보고사항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회원의 권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그 치과계의 정의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찬진 선생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은 박찬진 선생님은 아이가 치과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치과계의 문화를 들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됐어요. 네. 예, 마이크 드릴까요? 예, 한 가지 좀 사실을 좀 바로잡아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미나 비즈와 이번 박태경 캠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타 신문사이긴 하지만 덴탈포커스에서 기사를 썼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그 중에 그 기사의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보면은 이에 대해 박태근 캠프는 선관위 해명 과정에서 선거 막판 홍보물 발송은 박태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자 세미나 비즈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문제의 이메일 발송은 박태근 캠프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박태근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4번 캠프 사무장으로서 박태근 캠프가 당시에 이메일 발송을 했을 때 이거를 불법 이메일 발송으로 생각하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서 준 답변은 우리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후보자 이메일로 등록을 한 이메일로만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은 후보자 이메일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제보를 통해서 그 이메일이 박태근 후보자 개인의 이메일이 아니고 세미나 비즈의 이메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다시 이러한 사실 자료를 이제 첨부해서 재고발을 했죠. 그 재고발을 해서 선관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공개 경고 조치를 내린 거였습니다. 그 투표일 당일에 그 해당 내용이 그 선거인들한테 문자가 나갔죠. 하지만 이미 투표 게시된 다음에 한참 뒤에 나간 거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박태근 후보자가 선관위 해명 과정에서 얘기했던 세미나 비즈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세미나 비즈와 박태근 후보자는 서로 결탁을 해서 세미나 비즈의 이메일을 마치 후보자의 이메일로 후보자 등록 당시에 거짓으로 제출을 한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후보자 자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관위하고 오보한 공문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후보 네 분께도 요청드린 것처럼 사실은 사실 규명이라는 거는 정말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말씀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앤디소프트라고 얘기하는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된 이메일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 중에 앤디소프트의 데이터 서버를 털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이름을 통해서 어디로 이메일이 발송되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마도 외부에서 수사력을 통해서 밝혀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면 보낸 핸드폰 번호는 이미 수집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을 봤을 때는 발송된 핸드폰 번호로부터
누구에게 발송이 됐는지 역추적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 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당연히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미나 비즈와 관련됐을 때 과연 이 말씀 주신 대로 대가성이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처음에 이메일 자체가 서버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이 박태근 후보님 이메일로 동의가 돼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고 내부에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을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게 된 상황이 된 이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4월 20일) 날 이 형사고발 조치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선임된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회원들을 공동소송단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모집하는 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소송단의 규모는 꽤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정혜준 기자님 뭐 질문 없어요? 그렇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저녁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오프 더 레코드로 치과계 기자분들 간에서도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를 한번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